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일태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원장님과는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2, 3일 전에 여러분의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드는데 부모 교육은 못하고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재능 기부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우리 아들내미가 있는데요. 아들내미가 이제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서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마스크를 안 쓰고 갔더니 독서실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왕따 당해서 독서실을 옮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치 대기 발령 받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오늘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내일 또 자고 나면 엄마 또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이런 형태로 아이들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아이들에게 짜증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영상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뭐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져서 좋겠다. 위로. 잘하는데. 좋습니다.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여덟.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꽂지 말고 먼저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로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하나 들어가겠다. 아니, 아니야.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말해. 아니, 그럼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맞지? 아이, 잘하네. 잘하네.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라는 말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부모들과 아이들이 밀착해 있다 보니까 서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자녀와의 소통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좋은 부모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착한 부모 없습니다. 최소한도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만 안 쓰면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라는 말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의사들이 연구한 건데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불행한 아이들의 발달 궤도를 들어놓고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니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은 커서 심장병과 뇌졸중, 암,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까지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저는 오늘 우리 친구 원장님 원에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우리 원에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에 와서 활달하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들께, 아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우리 원에서 부적응을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은요, 불안해하고 저의식과 회피, 포기하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워, 해보자, 할 수 있어, 사랑해는 말 들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열을 안 받고 얘네들은 열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원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노는 겁니다. 잘 놀게 하기 위해서는 3월 달에 신학기에 우리 원에 와서 잘 놀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원에 와서 활달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원에 와서 길을 펴지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은 뇌가 춤춰야 됩니다. 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감사의 생각이나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뇌가 춤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지금 아이들은 뇌가 춤춰야만 됩니다. 우리 원의 원장님과 저는 이 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뇌가 춤추도록 만드는 거 우리 원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머리 나쁜 사람 욕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닭대가리라고 하더라고. 이건 뭐냐면 아래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잖아요. 뇌가 완성되는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닭대가리고요. 돼지는 15일이라고 합디다. 원숭이는 5년이라고 합디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모든 것이 확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뇌가 춤춰야만이, 뇌가 움직여야만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어머니께서 힘들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의 아빠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괜히 대기 발령 받은 느낌이야. 많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짜증나다 보니까 내 얼굴과 내 눈빛과 내 입과 내 표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는지 한번 반성적 사고를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친다는 것. 우리 어머니도 남편께서 큰 소리 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지요. 화를 연구했는데요. 분노와 적개심은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은 몸을 약하게 만든다. 화를 심하게 내면은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무서운 얘기야. 어머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싫어하는 사람과 5분 동안 상의했더니 약 6시간 면역 체계가 억제되었다. 엘림 케이지는 분노의 침전물입니다. 침을 연구했습니다. 침 튄다고 그러죠? 침 튄다. 화가 났을 때, 침이 튀었을 때는 밤색입니다. 고통과 슬픔일 때는 침이 회색입니다.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입니다. 그리고 또 밤색, 화가 났을 때 밤색이잖아. 밤색을 쥐에 주사했더니 쥐가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1시간 계속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화가 났다면 훈육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되었을 때 훈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유아교육과를 나오고요. 어머니 유아교육과 교수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왕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왕따가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렇지만 왕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왕따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왕따를 경험하는 순간 아이들은 심한 우울감에 치닫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연구해 본 결과 왕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근데 화를 많이 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원에 적응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왕따가 된다는 사실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원장님과 3, 4, 5월 달에 아이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 이것이 저는 적응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긍정적인 말, 부모가 지금 화났다면 훈육을 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내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쥐한테 급성 스트레스를 줬더니 쥐의 뇌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짜증을 냅니다.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눈치를 살살 보고 눈동자가 불안정합니다. 눈을 자주 깜빡거립니다. 낙서를 하거나 같은 놀이를 반복합니다. 나이에 비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원이나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생기고요. 집중감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스트레스는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의 부정적인 언어가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그렇습니다. 코이라는 잉어를 작은 어항에 두면 5cm,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연못이나 수족관에 놓으면 15cm에서 25cm가 자라게 되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가 큰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저는 신학기, 우리 원의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어항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큰 강물처럼 그 속에, 자유 속에 아이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왜? 무엇이 자녀를 작은 물고기로 양육시키는가? 왜? 무엇이 자녀를 작은 물고기로 양육시키는가? 이것은 일단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열정과 로맨스보다는 돈독한 우정을 보였고 갈등 상황에서 훨씬 점잖게 행동합니다. 불행한 부부들은 문제를 가능한 한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쏟아내 갈 때까지 가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저도 결혼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살아간다는 거,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갈 때까지 가고 다른 한쪽이 한쪽을 확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최소한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건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돼지국밥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배가 별로 안 부르시대요. 그래서 뭘 먹을까 했더니 저희 처가 돼지국밥. 저는 충남 부여군 세돈면 총포리 이구 모세울 샹불 촌사람이기 때문에요. 할아버지들은요, 아버님들은요, 소고기 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소고기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국밥. 나중에는 제가 화나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근데 저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체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아내하고 제가 담판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승리 엄마, 아버지 소고기 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승리 엄마는 아버님이 간단한 거 드신다고 그랬잖아. 돼지국밥이냐 소고기냐 사줬으면 됐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희 처 생각도 맞고요. 제 생각도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국밥이냐 소고기냐 그런 작은 갈등처럼 우리 엄마 아빠께서도 친구처럼 서로 이해하고 여보 돼지국밥 알았어, 여보 소고기 알았어, 여보 그냥 백반이나 드시지 뭐 알았어,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긍정적일 때, 부부가 화를 적게 날 때, 부부의 사랑이 아름다울 때 아이들은 강물에서 자란 90cm에서 120cm까지 가는 코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PPT는 아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고 불안감이 많을 때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우리 어머니께서 우울증 진단거, 소리 없는 공포, 주부 우울증 진단 테스트. 예전보다 짜증이 많이 들었다. 재미를 느끼는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 항상 해오던 내일이 귀찮다. 혼자 있을 때 슬프거나 눈물이 난다. 삶에 대한 회의가 된다. 수면이나 식사 시간에 변화가 생겼다. 집 밖에 나가기가 싫다. 자녀나 남편에게 평소보다 화를 잘 낸다. 자신감이 저하된다. 쉽게 피로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울증을 앓으면은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못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아,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 아, 예뻐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스트레스를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울하면은 승리야, 꽃 예뻐? 몰라요. 맛있어? 몰라요. 이거 하자. 싫어요. 이런 것을 저는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과 저 김일태는 정기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 교육을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원에 와서 적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우리원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4차 산업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은 10년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 You will be able to give a blood sample to a device that you carry with you. And with that device, it will reach through the internet, through the cloud, all the known scientific knowledge. And you will go to a kiosk where the medicine will be 3D printed just for you. Robots have come down in price, and so a lot of companies now are integrating robots into their factories and into their warehouses. 인간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And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 humans do?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2014년부터 30년까지 소멸하는 일자리가 100만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존하는 직업의 대부분은 2030년이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3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취업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직업이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어요. 100% 쌍방 완벽한 통역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사라질 직업 5가지, 교수, 교사, 가정부, 인쇄업,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닭대가리라는 얘기도 했고 뇌가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뇌가 춤추게 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는 모든 직업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더러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은 2020년 무엇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었는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적응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들의 배움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배웁니다. 공감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줄 거고요. 우리는 또 예측과 실험, 문제 해결 능력, 탐구력을 키워주고요. 창의성, 호기심, 상상력, 새로운 것 시도하기. 그리고 감성 교육,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수성, 예술적 표현. 이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 협력하고 공감하고 조절하고 탐구하고 창의하고 감성, 여기에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가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이 정말로 잘 놀아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놀이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생활 속 모든 자극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생활이자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놀이는 세상을 보는 통로입니다. 놀이를 경험해야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여러 통로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봅니다. 놀이를 유아의 시선에서 깊이 있게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또 의미를 찾습니다. 놀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유아들의 언어와 의미를 해석하고 배움으로 연결시킵니다. 또 흔적을 남깁니까? 포트폴리오 기록하고 그리고 쓰고. 이와 같이 놀이, 유아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인공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요, AI가 잘하는 것은 기억력, 선택, 집중, 청력, 이건 AI가 잘합니다. AI가 못하는 분야는 바로 뭐냐? 즉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거나 자기 주도적이지 않는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창의성, 협상, 학습 전략, 설득, 유연성, 감각, 이 부분은 바로 뭐냐? 이 부분은 바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원장님과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교수입니다. 원장님과 함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놀아야만이 23억 개의 일자리가 탄생하는 그날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3월 첫 주 수업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돼, 23일이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3월 첫 수업. 친구들과 함께 국가가 지정해준 날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고, 한 달 쉬었다 보내고, 2달 쉬었다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입학 초기 환경의 적응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첫 번째 확 만나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은 3월 27일 날 왔는데, 3월 23일 날 왔는데, 나는 4월 5일 날 왔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속에 아이들에게 부적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 입학할 경우 아이들에게 입학 초기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입학할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엇이 안타깝냐면은 참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달은 저기 보내고 한 달은 언제 보내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부정응이라는 사실을 학자로서 양심껏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영재를 연구한 교수입니다. 전 세계 영재들의 4대 특성을 연구해 보았더니요, 자녀를 신뢰했고, 취학 전 담임 교육기관을 신뢰했고요, 취학 전 선생님과 친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원해 가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이들이 영재로서 성장하는 것은 영재들의 공통점은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잘한 아이들이 영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모의 역할을 연구했습니다. 자녀를 부자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교육 철학, 교육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입니다. 원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나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이 좋아. 나는 원이 참 좋아. 아이들은 엄마가 원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를 압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를 압니다. 부모가 원을 신뢰하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더욱더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선생님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은 그것이 인지 능력이 발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날 잘 출석해서 새롭게 잘 적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코로나19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인입니다. 청송의 주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을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또 겨울에 갔더니 침묵, 고요함, 기다림, 왕버들 정말로 적막했습니다. 정말로 봄이 안 올 것만 같았는데 또 이와 같이 봄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은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을 가리킵니다. 기쁨, 절망, 슬픔 같은 감정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감정의 손님들을 존중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우울감도 좋습니다. 우울감을 견뎌낼 자신만의 습관을 찾으시고요. 우울증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물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우울증을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이 선물이며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작품입니다. 김일태 작 봄을 기다리다.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